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우입니다. 자, 영화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드디어 이 다큐 형식으로는요. 대한민국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3위를 차지하고 있던 울지마 톤저 이태석 신부의 그 다큐를 이제 뛰어넘었는데요. 그러나 울지마 톤저라든가 이런 것은 비정치적 어떤 그런 분야죠. 정치 이슈를 갖고 이제 이 다큐로 극장에서 상영한 것들 중에는요. 이 건국전쟁이 단연 압도적 1위입니다. 그동안 1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국의 이제 그 다큐였었죠. 그대가 조국입니까? 그게 30만 조금 넘었었거든요. 드디어 근데 건국전쟁은 어제 날짜로 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이제 눈앞에 이제 50만, 100만이고요. 100만은 뭐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저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기리의 김대중은 지금 뭐 훨씬 일찍 개봉했는데도 12만에서 13만으로 숫자가 잘 안 바뀌네요. 그만큼 이게 이 다큐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른 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이하가 대부분이고요. 10,000명대, 20,000명대 보통 뭐 5만 명 이하로 이제 끝납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많은 다큐를 만들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사실 조국 하나 정도다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그 조국 그 다큐 숫자도 그 관람객 숫자도 조금 이렇게 뻥튀기 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30만이 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건국전쟁이 뭐 그 모든 다큐 정치 다큐를 뒤로 제치고요. 압도적인 지금 1위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장가에서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봉관이 몇 개 안 됐는데 이 소위 이제 관객들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뭐 우리도 상영하겠다라면서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말이죠. 몇백만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 드디어 저들이 이제 태클을 걸어옵니다.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 있을 종자들이 아니죠. 건국전쟁이 크게 이제 인기가 없는 상태로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조롱이나 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대박 조짐을 보이자 현재 극장가에서 이 누적 관객 수로도 3위지만 이 예매율이라든가 등등 해서요. 이 모두 3위권 안에 있습니다. 2위, 3위를 지금 오가는 엄청난 지금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저들이 드디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권에서 부는 건국전쟁 바람, 보수 결집에는 덕이 되겠지만 중도층 표심에는 이게 좋지 않다. 자, 소위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하면 여긴 그래도 이 기독교와 연결된 그런 언론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런 기사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딴 건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민이라고 있죠. 거기 대표 박성민 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편향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현상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은 유권자가 필요해서 투표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념 구도를 부각하는 건 여당의 썩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이건 지금 집권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분이 용감하게 용기 있게 이것을 관람하고 인정샷을 또 이렇게 던졌고 실제 본인은 그 다큐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한 건 아닌데 제주에서 그 강연할 때 그 한 대목 그 유명한 이승만의 토지 개혁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리고요. 인천대 이준환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런 말을 하네요. 이제 공천 시작 국면인데 당장 외연 확장보다는 보수 결집이 우선이라고 여당이 판단한 것 같다. 공천을 앞두고 의원이나 예비 후보들도 나도 봤다 하는 식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측면도 있다. 불필요한 역사 해석 논쟁으로 번지면 중도층 확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진짜로 이게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까?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일단은요, 보수 혹은 우파로 불리는 애국 세력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100%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나이 어린 젊은 층도 뭐 많지는 않지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역사적 어떤 새로운 실체에 눈을 뜨면서 흐느끼는 사람들,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현대사는 엉터리였구나,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물론 보수 지형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위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이 영화와 인연이 이제 이렇게 닿을 가능성이 크죠. 숫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뭔데 이 다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뭐지라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때는 분명히 중도에까지 확장성이 다소 생깁니다. 절대로 이것은요, 중도 확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화제, 시민단체들 독재자 이승만 동상 기념관 결사 반대. 자, 이런 뉴스가 더 팩트에서도 나갔는데요. 4.19 문화원문 주관으로 광주 17개 시민단체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 양지회 영화 관람 독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실 여부를 아직 확인하긴 이릅니다만 이 수법을 볼 때 또다시 이들이 뭔가 선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이들이 뭔가 이렇게 선동, 정치적 어떤 논란을 일으킬 때는요, 국가기관을 끌고 들어오죠. 그 주된 수단 중에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대부분 국정원을 이제 끼고 들어와서 예전에도 그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 어쩌고 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었죠. 실제 근데 그 당시에 댓글이라는 게 10,000개도 안 됩니다. 9,000개, 8,000 몇 개죠. 드루킹이 1억 개 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뭐 100배, 1000배 정도 차이 나나요?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000배 차이 나요. 10,000배. 거의 10,000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그 댓글을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도 많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들이 또 그런 수법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관련한 이야기는 뭐 전체를 제가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들이 지금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 건립을 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 앞에서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위 시민단체로 불리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바탕에 끼고 있는,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세력도 많고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도 많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 이 시민단체로 불리긴 하는데 근데 우파 성향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우파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시민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보수단체로 자꾸 부르죠. 보수단체. 이들은 시민단체,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소위 이제 애국세력은 그냥 보수단체 이렇게 불리죠. 너무도 이 편향된 어떤 그런 시각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이들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허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국정원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 이병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현재 그 지역의 광주, 동구, 남구, 을의 의원이네요. 기초의원 같은데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회원과 가족들에게 영화 관람을 독려하고 관람료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식이죠. 자, 이게 말이죠. 사실 여부를 제가 아직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국가정보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회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화 관람을 독려하고 관람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맞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애국
정치적 어떤 그런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좌파 영화나 좌파들은 얼마나 이런 것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우파가 이렇게 한번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 저들이 선동을 하는데요. 전혀 기죽을 필요 없고요. 더욱더 이런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입을 그냥 아닥하겠죠. 자, 아무튼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이 이렇게 하는 것에 의혹이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승만 동상과 기념관 건립 반대 문제에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라면서 독재 정권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싶네요. 4.15 다시 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부정선거는 3.15를 말하는 거죠. 3.15와 4.15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저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태클을 시작했다. 견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요. 그랬습니다. 이런 태클이 들어와야 좋다. 그래야 100만, 200만, 300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생긴다 그랬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홍보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놀라운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황연필이라고 아시죠?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지독하게 좌성향, 좌익 성향의 뭐 일타 강서로 알려져 있는데 황연필이죠. 바로 황연필이가 또 이런 어떤 자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이승만 관련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영화를 리뷰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화표를 사들고 직접 영화까지 봐야 한단 말입니까? 제 역겨우면 누가 담당합니까? 자, 이 자들은요, 특징이 아예 안 보여. 안 보고 떠들어댄다니까. 안 보고. 이미 자신들은 역사적 판단, 현대사, 근대사 이거 전체에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근현대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부 독재자로 다 끝나 있잖아요. 대신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들은 뭐 민주화 세력으로서 그냥 이 나라의 마치 주류 정통인 것처럼 그들이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죠 이미. 그래서 성역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5.18 같은 성역, 노무현 자체도 성역이 되어 있고요. 김대중도 어느 정도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제도권에서 뭐 가령 언론이라든가 뭐 소위 뭐 그 출판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잘 까지를 못해요. 공식 석상에서 비판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도 마음대로 까잖아요. 저들이.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역사 논쟁, 역사 전쟁에서 자신들이 완성했다, 이겼다라고 이미 그렇게 혼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국 전쟁이 터지자 아예 보지도 않는 겁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일단 우파들이 많이 간다 싶으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까고 들어오는 거죠. 마치 거구몰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저들이 일방적으로 편향된 어떤 시각으로 이 영화를 보는, 이 다큐를 보는 사람들을 거구몰이로 그냥 몰아붙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사학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끝났다고 봐요. 이승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책을 바꾸려고 했던 그 노력이 무산된 게 너무도 뼈아픈 거죠. 자, 어중이 떠중이 말고 역사 전공한 학자 중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가 누가 있나요? 저도 여러 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좌익화가 많이 된 학문 영역이 한국사라고요. 여기가 일본이에요. 90% 정도가 전부 다 좌익들입니다. 거기 가르치는 교수들 전부 좌익이라고 그러죠. 소위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그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민족사관으로 가면 거의 10중 9 이상이 전부 좌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자유, 뭐 미국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민족은 하나, 통일. 그 연장선에서 민족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오히려 고구려로부터 이어지는 북한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대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역사 자체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거짓 정보에 세뇌되어 그게 진실인 양 믿고 그걸 추종하면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북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을까요? 영화는 예술이고 창작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변명하며
제작자의 의중이 들어가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왜곡을 진실이라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이지만 그 왜곡된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바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요 얼마나 지독하게 한쪽으로 편향이 됐나 하면은 지난 여름인가 그때 저 후쿠시마 그 처리수 관련해서 뭐 논란이 이제 커졌을 때 이재명을 마치 이수진 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한일전을 이제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이순신으로 설정하고 성씨가 또 마치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 혹은 전술을 이렇게 제시했던 인물이죠. 그때 저쪽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실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입법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뒤로 소식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지독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찍었던 이승만의 25가지 과오를 다룬 영상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학문적 양심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근데 시간이 16분이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런 식이죠. 자, 이자 또한요, 일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제법 유명합니다. 최진기죠, 최진기. 자, 여기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기 소위 이제 한강다리 이제 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수많은 시민들을 강북에 남겨둔 채 너무 성급하게 폭파시킴. 사람들이 건널 때 터뜨렸다. S. 자, 민간인 피해자는 800여 명이다. S. 이승만 정권의 적극적인 결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승만 정부 무능하고 부도덕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저들 소위 역사를 공부했다는 전공했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짓입니다. 최진기도 그렇고요. 앞에 황연필이도 그렇고요. 자, 이들의 엉터리 사관, 엉터리 역사를 현실화시키는 것,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 정상화의 어쩌면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전쟁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미 오래전에 100년 전쟁으로 이승만을 죽였었죠. 그것을 지금 이 건국전쟁으로 되살리고 있는 작업입니다. 물론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까지 연결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분, 자, 저런 좌익 일타 강사 있는가 하면요. 드디어 여기 우파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 이야기는요. 통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말이죠. 아니 같이 할까요? 아예 하겠습니다. 자, 이 전한길이죠. 이 사람. 가끔씩 보면 저도 이 네이버 아니 그 유튜브 쇼츠 영상에 이제 뜨고 그러는데 정말 통쾌한 말을 합니다. 보지 않은 인간들은 입을 다물라. 한국사 일타 강사 건국전쟁 관람평. 자, 이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SNS에 관람평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입니다. 편향된 자칭 역사 전문가들, 공무원시험 한국사 전한길 강사, 특정 편향된 역사 전문가들, 앞에 그 황연필이라든가 최진기 같은 그런 어떤 좌익 성향, 좌익에 물든 그런 어떤 강사들을, 역사 전문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정말 이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정말 용기 있다, 용감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특정 편향된 논객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오도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날조 조작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하게 팩트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제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라. 자신들의 노선에 유리한 업적만 이야기, 불리한 건 숨기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영화 내용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적어도 이런 업적도 있으니 좀 알고 가자.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감독이 노력해서 제작한 영화라고 느껴져서 영합이 아깝지 않은 영화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총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각 당이나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득표 유불리 계산 때문에 더 민감한 듯한데 다들 그냥 쿨하게 보고 나서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했으면 좋겠다. 편향된 자칭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라. 자신들의 노선에 유리한 업적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은 숨기고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영화든 책이든 민감한 것이 있으면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해라. 보지 않은 인간들은 입 다물라.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한길 씨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독립운동가, 광복 후 초대 대통령, 6.25와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등으로 나눠 공과 과에 대해 두루 평가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적어도 이 전한길 씨 정도는 되어야 이게 진짜 역사죠. 저들은요, 이 외눈박이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좌익들은요. 자, 그것을 깨는 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들이 100년 전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국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